안녕하세요.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2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탈도 많고 사고도 많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안 싸우는 날을 세는 게 쉬울 정도로 잦은 다툼이 있으셨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힘으로 제압하시는 아버지에 밀려 항상 방 한구석에서 울곤 하셨어요. 어렸을 때는 무조건 그런 아버지가 미웠고 집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아한 점은 그렇게 화내던 중에도 아버지는 저에게만큼은 온화하셨고 전혀 화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에게 하는 행동들은 어릴 적 나에게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를 심어줬으니까. 결국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저도 어느 정도 키가 크고 힘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제가 엄마를 지켜주었습니다. 유독 저에게는 약한 아버지셨기에 제가 말리면 어떻게든 끝은 났으니까요. 하지만 잦은 다툼까지 막을 수는 없었고 계속되는 감정 싸움 끝, 이듬해 부모님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셨습니다. 정말 큰 결정이었음에도 저는 그 당시에 충격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차라리 이혼을 했어야 한다고 이미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네요. 그때 저는 더 물어볼 것도 없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당시 섭섭해하시던 아버지의 얼굴이 아직도 잊혀지지는 않지만 그 사람은 제 인생에서 최악인 사람이었으니까 그 표정은 오히려 묘한 쾌감을 줬습니다. 어디 혼자 살아봐라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의 화목을 깬 가장 큰 장본인이었으니까 그가 불행해지길 바랬어요. 이혼 후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버지는 거의 폐인처럼 사신다는 소식을 친척들을 통해서 종종 듣곤 했지만 어머니랑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 같은 경우엔 다행히 아버지랑 헤어지자마자 마음에 맞는 단짝을 구하셔서 사랑을 받고 지내고 계세요. 지금이라도 이런 모습을 본다는 거에 감격해서 혼자서 소리 죽여 어찌나 울었던지. 생활고가 조금 문제이기는 했지만 새로 엄마 곁에 계신 아저씨가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셔서 매번 힘들 때마다 큰 힘이 되었고, 저도 저대로 알바를 해서 대학생활에서 쓸 돈을 미리 벌어두곤 했었고요. 그렇게 2년 정도가 지났어요. 저는 원하는 좋은 대학까지는 가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방에 있는 국립대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형편에 국립대를 가야만 했기에 참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다행히 그것만큼은 해결이 된 것이었죠. 2년여간 알바를 하며 모아온 돈을 써가면서 뿌듯함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정말 수고했다고 하시면서 아저씨한테 말해서 제 원룸 보증금 500만원을 보태주셨어요. 정말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그 돈이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몰랐었는데 이별 선물이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는 말씀하셨어요. 이 아저씨와 행복하고 싶고 재혼을 하고 싶다. 이제는 너도 성인이 되었고 솔직히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사는 데 있어서 너는 부담스러운 존재다 하시면서 저와 연락을 끊고 새 시작을 하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고 서운함을 넘어서는 배신감까지 들었습니다. 저도 아저씨가 좋았고 다 같이 잘 살면 되는데 왜 제가 빠져야 하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했어요. 분한 마음에 아저씨께 매달려 볼까 또 생각을 해봤었지만 어머니의 말을 제가 거절하기엔 어려서부터 꾸준히 봐온 모습에 대한 애잔함 때문일까요? 정말 행복해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결국 그렇게 하기로 하고 어머니와 연락을 끊고 지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재혼 소식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나중에 듣게 되었고 어머니는 잘 사시는구나, 이제 행복해졌어 하는 마음 하나를 위안 삼으면서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가야지 하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찾아온 첫 명절. 가족 없이 보내는 첫 명절이라 마음이 정말 허전했습니다. 이때 참 사람의 마음이 간사한 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문득 아버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라 부를 수 없게 되었고 오랜 시간 지났으니 아버지도 조금은 변했을까 싶은 마음에 친척분들께 아버지 집을 수소문하여 찾아갔어요.
다행히도 아버지는 폐인 생활을 접고 마음을 다잡아 정육점을 하시면서 살고 계셨죠. 오랜만에 찾아온 저를 발견하시고는 정말 너무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명절이라 이래저래 일이 많으시다 보니까 저녁 늦은 시간이 돼서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저희는 정말 할 얘기가 많았어요.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고 마음의 준비도 없이 헤어지다 보니 묻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죠. 우선 저희는 그간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폐인처럼 살았던 이야기,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었는지, 그리고 저도 어떻게 지냈는지, 그리고 어머니의 근황까지 빼놓지 않고 전달을 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생겨서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부터 상황이 좋지 않아 저를 내치셨다는 이야기까지. 근데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화기애애하던 분위기가 잠잠해졌습니다. 다른 이야기까지는 다 괜찮았었는데 유독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아버지 눈빛이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미움이랄까요? 이제는 시간도 많이 지났고 저는 아버지께 물었어요. 어린 시절 왜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혔었는지. 술을 많이 드시고 그랬던 것도 아닌데 맨정신으로 왜 유독 그렇게 어머니를 괴롭히셔야만 했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처음에 아버지께서는 그저 손사래를 치시면서 말을 돌리셨지만 계속되는 저의 질문에 말을 꺼내기 힘드신 듯 망설이시더니 결국에는 입을 열으셨어요. 그래, 너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알 것은 알아야겠지 라며 운을 떼셨어요. 그런데 꺼내시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말들이었죠. 평소 어머니께서 바람기가 많으셨고 그러다 보니 주변에 남자가 많아 잦은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 오히려 이혼을 먼저 하자고 말씀하신 건 아버지 쪽이었지만 어머니 쪽에서 피해자처럼 여기저기 이야기하고 다니셔서 아버지가 난처했다는 이야기. 다른 증거는 하나도 없었고 유일한 외도의 증거가 저인데 키운 정도 정이라고 내 아들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 제가 충격을 받을까봐 이혼을 강제로 진행하기가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통 무슨 소린가 몰라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을 때 마지막에 하시는 그 한마디가 저의 뇌를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사실 너는 내 아이가 아니다. 네 엄마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생긴 아들이다.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런 말을 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가 없었고 그 즉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라 판단하고 화가 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그 길로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흥분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생각해보면 어머니 곁엔 친한 남자 아저씨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어쩌다 하루 이틀 집을 비우곤 하셨었죠.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소주 한잔 하시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선 철저하게 어머니만 미워했지 저를 미워한 적은 없었죠. 아버지의 분노는 항상 어머니 한 사람한테만 향해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와서 어쩔까요? 그 말이 다 사실이라 한들 다 인정해버리면 오히려 더 불행해져야 하는 제 자신이 처량해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먹지도 못하는 술을 사놓고 하루 이틀 며칠을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어요. 혹시 그래서 어머니도 나를 버린 걸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고 정말 못 들은 척 신경을 안 쓰려고 했지만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고 한두 달 정도를 이렇게 지내다 보니 몸도 빈약해지고 불안정한 마음속에서 내가 자꾸 상처받고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 저는 현실을 마주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아버지를 찾아 함께 친자 확인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는 어렵지 않았고 결과도 금방 나왔어요. 믿을 수 없지만 결국 저는 아버지의 자식이 아니었네요. 어머니의 자식. 하지만 지금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하면서 저를 내치신 것을 보면 그 아저씨도 저희 아버지는 아니겠죠. 마음이 정말 많이 복잡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어려서부터 무조건적으로 이유조차 묻지 않고 미워했던 아버지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아버지께 왜 제가 어머니께 간다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냐 하고 물었더니 너에게 그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아픔을 줄 수가 없었고 나보다 어머니 곁에서 자라는 게 저에게 정서적으로나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셨다네요. 저는 원망스러웠어요. 저를 위했다면 모든 사실을 알리고 저를 데리고 나오셨어야죠. 지금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행복한가요? 저는 다시 불행해졌어요. 아버지가 그때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더 불행해진 거라고요. 저는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을 다 뱉어버리곤 집에 와서 모든 연락을 두절시킨 채 지냈습니다.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 억울했어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내가. 한참을 시름거리던 저는 억울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했죠. 친자 검사부터 아버지를 만나서 들은 얘기들. 헌데 변명이라도 할 줄 알았던 어머니에게 돌아오는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미안하다. 이제는 알아버렸구나. 근데 그래서 너가 달라지는 게 뭐가 있지? 생각할수록 너만 아프고 힘들 거야. 그냥 다 잊고 열심히 살으렴. 대체 이 교과서 같은 말들은 뭔지, 마치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을 알았다는 듯한 차분한 말에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화를 억누른 저의 한마디 질문. 엄마, 지금 행복해요? 그래, 행복하단다. 저는 대답을 듣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저를 더 아껴주고 지켜오셨던 분은 어쩌면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요. 저는 그날로 바로 아버지를 찾아 정식으로 사과를 드렸고 밤에 술을 한잔 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핏줄이 아닌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길러주셨으니까 더욱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용기를 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면 아버지랑 함께 살고 싶다는 말을 했고 아버지는 흔쾌히 그러자며 고개를 끄덕이시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리하여 그날 이후 저는 지금 아버지랑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냐고요? 이혼당하셨어요. 제가 아저씨께 다 이야기했거든요. 제 친자 확인까지 증명으로 보여드리면서요. 직업 좋고 인성까지 좋으시던 아저씨. 어머니는 아저씨께 빌었지만 아저씨는 끝내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어머니의 행복을 평생 빌어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저주를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래도 착한 아저씨도 한 분 구해드렸고 정말 속 시원해요. 사이다예요. 이제는 어머니가 불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참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나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끔찍히 아껴주시지만 가끔 이렇게 자식에게 큰 짐을 주고 떠나는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집니다. 특히 요즘 따라 뉴스에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동은 아니지만 정말 학대입니다. 학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사연자분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을까요? 사연에는 빠져있지만 아마 사연자분이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좀 크고 나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감히 스님의 충격과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머니는 다 잊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